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투자 방법론 중에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이 중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투자론과 관련된 한 파트로서 투자론에서는 그냥 한 여러 개 파트 중에서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외환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 전문가, 그 다음에 상품 시장에서 은이나 금, 구리 이런 것을 사고 파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투자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가격 그 자체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차트,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은 주식 관련된 책자 중에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책자가 가장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전통 어떤 재무와 투자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아주 많이 취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든가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든가 투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론 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은 주로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캔들스틱 분석, 추세 분석, 패턴 분석, 갭 시어리 분석,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론, 장세 분석, 일목 기념표, 기타 질적 분석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캔들스틱부터 여러분들한테 집중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분석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그 자체보다는 가치, 적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투자 대상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분석 방법이 기본적 분석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그 가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격 그 자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포트폴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같은 동일한 위험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 대상을 선택하거나 동일한 기대 수익이 있는데 거기서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기본적 분석이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는 그 증권이 본래 지니고 있는 내재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기업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한다. 그리고 시장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를 쫓는 그림자일 뿐이다. 여기서 보시면 기업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자체는 어느 투자 대상이든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가치를 쫓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의 가격은 이 기업의 가치를 쫓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가격이 매일매일 같이 시시각각 가격이 변동하겠죠. 근데 그 시시각각 변동하는 가격의 움직임은 가치를 쫓는 움직임일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 분석은 초점을 어디다 맞췄다? 가치.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 내재 가치를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특히 주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아가는 분석 방법. 그게 기본적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가치를 일단 추정을 했다고 봅시다. 적정한 가치가 가격보다 낮다고 볼 때,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보다 높게 형성됐을 때에는 그 관련된 투자 대상이나 증권의 경우에는 고평가 내지는 과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업의 가치를 쫓는 시장의 가격이 낮게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과소평가 대상, 그러니까 저평가된 투자 대상이나 또 증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는 가치와 가격이 잘못 매겨진 증권을 식별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증권이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증권이 가치보다 얼마나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가치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많은 애널리스트나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정하고 추정하겠죠. 그런데 만일 지금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인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의 가격은 가치를 쫓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내리거나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또 가격이 또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경우는 뭐 불안하고 심리가 있게 됐고 막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이 끝에서는 어떤 상태가 빠져요?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이 패닉을 공포라고 하죠. 패닉셀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공포에 떨어서 주식을 판다고 하는 것이 패닉셀이에요. 셀, 팔다. 이 국면에서 했는데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 이 주가의 가격은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밑에 형성될 수가 있을 것이고, 패닉셀이 나오고 난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난다면은 이 저평가 현상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전한 마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증권을 찾아내는 게 기본적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개떼처럼 달라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막 올라가죠.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탐욕의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가치와 가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평가되었을 경우는 또 그 주가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까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것이 적정 가치와 주가와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기본적 분석은 어떤 특정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즉 적정 주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은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의 정의는 앞서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는 기업의 적정 가치, 적정 주가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이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가치를 쫓는 그림자일 뿐인데 이 가치가 아닌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방법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격 그 자체를 연구함으로써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기법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고 랜덤워크 이론이 있긴 한데 이거는 효율적 시정 가설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 그 자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증권이든 가격 그 자체만 연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무수한 기업이 있는데 그 가격 그 자체를 예상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뭐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근데
가격이 움직일 때 여기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 그 다음에 고점에서 나타나는, 정점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파악함으로써 이 시점에서 살 건지 팔 건지를 결정하는 시그널을 포착하는 분석 방법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또 주가 일정 부분 상승하다가 이 부분에서 특정 현상이 나오겠죠. 이 특정 현상이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하는 방법,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또 고점에서는 이제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일련의 현상들이 있겠죠. 뭐 여기서 뭐 몇 가지 현상들이 나올 텐데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 방향으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가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이런 식이 나오면 요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일련의 법칙, 시그널을 찾아내는 방법,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적정한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의 경우는 어때요? 이런 어떤 흐름에서 어떤 가격 자체의 움직임에서 어떤 특정한 시그널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기법.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서 이 현상이 나와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여기서 나오는 일련의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평가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일련의 패턴이나 추세나 시그널을 보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법, 그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이런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주가는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갔을 때 여기서 몇 가지 현상이 나오면은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이 바이 세력과 그 다음에 이 셀 세력 간의 사고 파는 사람들의 힘의 균형 논리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막 내려갈 때는 셀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 현상이 나오겠죠. 바이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아니면 기업의 정보, 실적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셀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회사에 대한 미래 정보든 과거 정보든 현재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파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힘의 균형 논리에 의해서 파는 사람의 힘의 균형이 크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가격 그 자체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힘의 균형의 논리인데, 사는 사람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격 그 자체에 어찌 보면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에는 사는 사람과, 그렇죠? 그 다음에 파는 사람과의 힘의 균형의 논리 보면은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사는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 나름의 많은 정보를 습득했을 거고 취득했을 것이고, 파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많은 정보와 분석을 많이 했겠죠. 그런 정보의 힘의 균형 논리가 막 대결을 이루어요. 그래서 균형점이 어긋난 거죠. 왜냐하면 바이의 세력이 훨씬 컸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의 결과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힘의 균형의 논리에서 이 함수 관계가 형성되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가는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세라고 하면은 이거나 아니면 어때요? 옆으로 행보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힘의 균형 논리에서 일정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거나 해서 주가는 이런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한번 방향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게 되면, 일단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바이가 더 세다라는 거죠. 바이가 엄청나게 막 센 현상이 나오니까, 바이가, 사는 세력이 세니까 더 막 사람이 살려고 하고 또 살려고 하고 뭐 살려고 하는 현상이 나오면은 가격이 계속 또 가파르게 올라.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가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가속도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패턴은 반복된다. 원래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런 바닥권에서 나오거나, 그 다음에 패턴은 이런 고점에서 나오거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중간 과정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와요. 일정한 모양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모양새가 일반적으로 이런 국면에서도 반복이 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중간 국면에서도 간혹장을 자주 반복돼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나오면 그 패턴을 이용해서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추세가 한번 지속되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의 지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된다, 그렇죠? 반복이 되고 반복된다라는 논리를 가정한다면 순환론적인 역사, 철학관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나 투자권의 대행이나 일단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 쉽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한다.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기업의 가치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잖아요. 어떻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기술적 분석은 어때요? 가격 그 자체의 움직임을 보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시시각각 움직이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움직이고 매월, 매주 움직이죠. 그런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 어때요? 쉽죠. 눈에 보이는 가격 그 자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매우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의 단점을 보완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어렵죠.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냥 특정 증권에만 투자 대상에만 관심을 가져요. 싼 투자 대상이 뭐고 비싼 투자 대상이 뭐냐라는 어떠한 투자 대상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적정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걸 어려운 걸 하잖아요. 주가는 뭐 귀신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찌 적정 주가를 알겠습니까? 그 어려운 거를 보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스프라이스 된 증권을 찾아내는 게 기본적 분석인데, 근데 뭐냐면 증권을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의 문제는 기본적 분석이 제시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일정한 패턴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번 추세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가 되면은 계속 이 추세가 계속 가려고 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일정한 또 하나의 패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패턴에서 나오는 일정한 시그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에서 살 건가 말 건가. 그다음 여기서 살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증권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기술적 분석은 어떠한 증권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모든 증권에 대해서 언제 사고 팔 것인가에 관련된 시그널 포착이 가장 중요한 분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 분석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는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정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 재무제표 분석을 하거나 뭐
그 다음에 기업의 EPS라든가 BPS라든가 뭐 자산가치, 수익가치 이런 어떤 수학적 요인, 뭐 계량적 요인을 접목시켜가지고 뭐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차트 하나만 보고 눈에 보이는 데서 일단 시그널에 따라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게 매수 시그널이다 그러면 매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매도 시그널이다 그러면 매도하게 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계량적인 특성이 강해요. 물론 기술적 분석 내부에는 수리적인 요인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차트 그 자체만 보고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에서 나오는 일정한 시그널을 포착하려고 할 때 그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많이 반영되면서 어떤 차트가 그려질 수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매한 결과가 차트로 모여지고 있고, 그걸 따라서 투자자들의 많은 심리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격언에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게 뭐냐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 증권에 대해서 사고 팔 것인가를 싼 증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 상품이나 주식이나 주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금, 은, 외환, 채권 이런 모든 상품의 차트가 다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 차트가 공통적으로 분석의 어떤 기법과 틀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위험성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의 한계인데, 추세나 패턴이 반드시 반복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일정한 패턴에서 뭐 주가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앞서 그렸던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현상, 뭐 여기서 나오는 현상, 뭐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데, 여기서 나오는 현상과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 꼭 동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반복되지만은 않는다. 그냥 여러 개의 패턴이 서로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도 주가 패턴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정한 패턴과 이러한 일정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현상도 반드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반복된다기보다는 어때요? 일정한 기업에서 어떠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나 패턴이 반드시 반복되지는 않는다.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패턴과 여기서 나오는 패턴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을 정형화시켜서 그런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서로 상이하게 나오더라도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매수 시그널인지 매도 시그널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는 것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리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라는 것은 차트 기술적 분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주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하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약에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보면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근처에서는 올라가겠지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만큼 빠지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아이고 이게 더 빠지겠네. 기술적 분석의 지지라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손실이 더 커질까봐 두려움이 빠지겠죠. 그럼 어느 순간 나는 이게 아니겠지 하고 빠져버릴 수 있어요. 하락하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특정 기업의 가치가 별로예요. 가치가 별로인데 이 부분에서 내가 기업의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있는데 이만큼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손실 봤기 때문에 안 팔 거야. 꾹꾹 참을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후후후후 내려가면 더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지지돼서 올라가면 올라가겠구나 하는데 기업의 가치가 내 주식만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주식도 얘는 아닐 수 있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객관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시세에 보면은 막 더 올라갈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투자 판단을 잊어버리고 주관적으로 아니야 내 거만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주관적인 어떤 투자 판단은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변화하는 요인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움직이는 가격 그 자체만 예상을 하잖아요. 이 올라가는 이후에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텐데 보통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가치는 이 정도 레벨이잖아요. 레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가치보다 많이 빠지니까 이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더 빠질 것만 같아가지고 빠지는 어떤 요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어떤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 요인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가격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그 자체만을 연구하게 되니까 시장이 변화하는, 아니면 개별 기업이 변화하는 요인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트 분석을 하고 할 때도 기업의 가치, 실적,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전체 시장의 변화 요인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응용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종류는 뭐 추세 분석법이 있고요, 패턴 분석법이 있고 이런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차후에 하나씩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기술적 지표의 구성 원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동평균선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투자 심리선이 있을 것이고 상대 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각각의 구성 원리를 잘 파악해 두어야 시그널들의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을까. 네, 두 번째로는 속임수 신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뭐냐면 주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을 지지 삼아서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보는데 이 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는데 받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푹 빠지는 거예요. 받침대를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게 더 빠지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대고 매도를 해버리는, 주식을 정리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빵 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 부분에서 일어나는 속임수 신호, 그러니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하라는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을 잠깐 보여주다가 올라가 버리는 속임수가 나와요. 속임수 현상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잘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몇 가지 기법이 있어요. 필터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 필터 기법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임수 신호를 잘 인정을 하고 그걸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들 간의 상호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 지표들이 여러 개가 많아요. 여러 개가 많잖아요. 일단 이동평균선이 있고, 두 번째 투자 심리선도 있고, 이렇게 등등의 것이 있는데, 이 상호 역학관계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지표를 잘 이용하면 나머지 지표들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스탑로스를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식을 사는 거는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 어떤 금을 살 수도 있고 뭐 은도 살 수 있고 뭐 채권도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노숙것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그러니까 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파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 가격이 이만큼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여기서 샀다 쳐봅시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 또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갑자기 확 빠져버려. 에이, 여기서 진정되겠지. 또 하다가 보면은 또 에이, 여기서 또 진정되겠지. 이렇게 진정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원금을 깨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올라갔을 때 이익을 실현할 줄 알아야 되고 적절하게 올라갔을 때 매도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let profit run, 이익을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이냐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내려갔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이 부분에 샀는데 내려갔어? 손실. 그다음에 내려갔어? 손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지되지 않고 확 내려가 버렸어. 그럼 손실이 더 확대돼 버리면 하는 순간 다 손실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손실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회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회복률 표를 한번 봅시다. 초기 자금 손실 여기 만약에 100만원이야. 100만원에 초기에 투자를 했어요. 손실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가 손실이에요? 95만원. 95만원이 100만원이 되려고 하면 95만원에서 95만원에서 5만원 올라가려고 하면 100만원이죠. 100만원 올라가려면 5.3%의 수익률이 필요해요. 네, 두 번째, 100만원이 10% 손실을 봤다. 그럼 얼마예요? 90만원이죠. 90만원인데 이게 다시 또 100만원으로 가려고 하면 90만원에 100만원이면 10%가 10만원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만원 나누기 90이면 11.1%의 수익이 나와야 회복이 돼요. 회복률 표를 보시면. 30%다. 그럼 30%면 70만원이죠.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70만원이야. 이게 100만원이 되려고 하면 30만원이 필요하죠. 30만원이 필요하면 70만원에 30만원이야? 뭐 42.9%의 수익이 필요한 거예요. 30% 손실했는데 무려 12.9% 이상의 수익이 더 나와야 원금이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또 반 보세요. 단적으로 해서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50%의 손실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만원이죠? 50만원이 100만원 되려고 하면 50만원이 늘어나야죠. 그럼 50만원에서 50만원 늘어나야 되면 100%의 수익률이 50%. 반토막 나서 다시 원금을 찾으려면 더블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블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스컷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70%는 뭐 이 정도의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스탑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프로핏런도 매우 중요하다.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어렵고 힘든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돈이 있어서 사서 팔 때, 그 팔 때가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의 심리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인데,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인데 대부분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용어라는 걸 참고하신다면 시장 심리의 어떤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봉 차트에 대해서 분석하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